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첫 번째,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여기서는 좌표축이라고 표시했지만 좌표축은 X축, Y축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X축이나 Y축도 일종의 직선입니다. 직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뭐 일반적인 직선 말고 좀 간단한 직선, X축, Y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원과 직선이 원과 직선이 접한다예요. 접한다. 이 직선, 일반적인 직선은 다음에 배우게 될 거고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간단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인데 원에서 중요한 것은 원의 중심이죠. 중심. 또 원의 반지름이죠. 정확하게는 반지름의 길이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근데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별다른 관계는 없어요. 원의 중심은 대략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고 원이 어디에 있다. X좌표가 어디, Y좌표가 어디,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고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치와 크기는 사실 별 관계가 없죠. 저 왼쪽에 있으면서 아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서 아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주 위에 있으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 반지름은 직접적인 관련은 당연히 없는데 어떤 직선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 위치와 크기가 관계를 가져.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사이에 관계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하나를 유추해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반지름이 있으면 중심을 구할 수 있다든가 또는 중심이 있으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든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보십시다. 이거를 X축, 이거를 Y축이라고 합시다. 중심을 예를 들어서 4,1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딘가 이렇게 4,1이라고 하는 점이 중심이 되는 거겠죠. X좌표는 여기 4가 될 거고 Y좌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보통 수선을 내리는 거고 당연히 X축, Y축은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X축에 접한다라고 해보십시다. 중심이 4,1인데 X축에 접해. X축에. 그러면 이렇게 작게 그리면 안 되죠. 이런 건 접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크게 이렇게 그려도 안 되죠. 이런 건 접하는 게 아니라고요. 접하려면 원이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 어떻게 원이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X축에 접하려면 수선해봐. 여기 4,0 요 점을 접점으로 해서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X축에 딱 접하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는 주로 R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4,1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돼야 된다고요. 마치 이 Y좌표랑 똑같은 1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해 주시겠죠? 중심이 4,1이고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고정이 된다고요. 하나의 숫자로 정해진다고. 만약에 중심이 3,-1이라고 해보십시다. 중심이 3,-1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요쪽 어디 있겠죠?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야. 중심이 3,-1이면서 역시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원의 크기가 제멋대로 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요 점이 접점이 되면서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번에는 반지름이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 음수 아니잖아. 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좌표잖아. 그죠? 요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죠. 반지름의 길이는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0에서 -1까지니까 요 길이 자체는 1이 되는 거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에는 뭐 좌표는 -1이지만 여기서는 완전 똑같은 게 반지름이 됐는데 이번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1인데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겁니다.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 되든가 중심의 Y좌표의 부호를 바꾼 게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좌표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이런 식으로 관련이 생겨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1번, 2번인데 1번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점 A, B인 원이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중심의 y좌표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y좌표의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b가 됩니다. 거꾸로 두 번째,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xy가 반대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중심이 A, B인 원이 만약에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중심의 x좌표, 이번엔 거꾸로 x좌표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절대값을 붙인 거. 그래서 절대값 a가 바로 중심의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중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중심이 A, B였다 해서 두 번째 x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느냐? 그냥 반지름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느냐면 y좌표에 절대값을 붙이는 거. 근데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역시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느냐면 이번에는 거꾸로 x좌표, 절대값 a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만 있고 x축이나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자동으로 고정이 된다.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없더라도 문자로라도 A, B라고 만든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절대값 B 또는 절대값 A로 표시를 해야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X축이나 Y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또는 Y축에 접한다는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중심을 먼저 찾아봐요. 중심이 나와 있으면 좋고 안 나와 있으면 문자로라도 이렇게 A, B라고 만든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절대값 B 아니면 절대값 A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게 공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고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세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중심이 어딘지 이 얘기가 아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지금 이 공식은 뭐냐면 X축에 접한다 아니면 Y축에 접한다. X축 아니면 Y축 둘 중에 한 군데에 접한다는 얘기인 거야. 하나만 조건으로 나와 있을 때야. 근데 요 세 번째 거는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나오는 경우야. 요게 또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X축이나 Y축에 접한다는 문제보다 실제로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돼. 요거는 지금까지는 중심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반지름이 결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이번에는 반지름을 먼저 정합니다. 반지름을 뭐 R이라고 둡시다. 반지름은 문자로 보통 R이라고 많이 하니까 반지름을 정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중심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어요. 중심의 좌표는 어떨 때는 R, R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마이너스 R, R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R, 마이너스 R이 되기도 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이나요?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정하고 언제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정해놓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해놓는 게 제일 좋겠죠. 구할 수 없어도 문자를 쓰세요. 이렇게 R 이런 식으로 뭐 A라고 해도 돼요. 반지름을 먼저 정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심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중심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R이 들어있다는 거지. 근데 어떨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의 좌표를 만들어 주는데 어떨 때는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이런 식이야. 뭘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냐? 네, 사분면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일사분면에 있는 원이야. 예를 들어서 일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그럼 원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게 접점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점 뭐가 되겠어? R, R이 되는 거죠. 근데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접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사분면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게 Y축, X축인데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 어디 중심이 있겠죠, 그죠? 중심의 X좌표는 당연히 양수겠죠. 근데 중심의 Y좌표는 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예요. 그쵸? 중심의 좌표는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2사분면이나 4사분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문제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네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네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분면이 그래서 중요해요. 사분면의 힌트를 먼저 찾아야 돼. 그게 아니면 4번 문제를 풀어줘야 돼. 4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몇 사분면의 점인가 라는 힌트를 문제에서 찾고 만약에 1사분면이었으면 R,R이라고 중심을 두면 되는 거고 2사분면이었으면 마이너스 R, R이라고 두면 되는 거고 3사분면이었으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이었으면 R, 마이너스 R 이렇게 다른 중심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또 어떤 식으로 사분면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는 건지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나 Y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중심을 먼저 정해놓고 중심이 먼저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절대값을 붙여서 구한다. X축에 접할 때는 Y좌표의 절대값, Y축에 접할 때는 X좌표의 절대값.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이 먼저가 아니고 중심은 이렇게 네 가지나 있을 수 있으니까 중심이 먼저가 아니고 반지름을 먼저 정해놓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해놓는 게 좋겠죠. 안 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R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반지름을 정한 다음에는 이 원이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인지를 먼저 힌트를 보고 찾아내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심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